어린 시절부터 저는 부모님의 차가운 결혼 생활을 보며 자랐습니다. 아버지는 돈을 벌어다 주셨고 어머니는 집안을 꾸려나가셨지만 그 사이에는 사랑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조건과 의무만이 존재하는 관계였죠. 그래서 저는 언제나 진정한 사랑을 꿈꿔왔습니다.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존중하는 조건 없는 사랑 말이에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서도 몇 번의 연애와 선을 봤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상대방이 제 집안의 재산에만 관심을 보이거나 아니면 저 역시 상대에게서 진정성을 느끼지 못했어요. 그럴 때마다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다며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동시에 진짜 사랑을 만날 수 있을지 의심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운명처럼 그 사람을 만났어요. 친구의 소개로 만난 그는 키도 크고 외모도 준수했으며 무엇보다 제게 보여주는 세심한 배려와 따뜻한 마음이 진짜 같았습니다. 첫 만남부터 제 말을 진지하게 들어주고 제가 좋아하는 것들에 관심을 보이며 저를 한 사람의 인격체로 존중해 주었어요. 그의 직업은 IT 컨설턴트였고 해외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그의 이야기들은 흥미로웠습니다. 교제 기간 동안 그는 정말 완벽했어요. 제가 힘들어할 때면 언제든 달려와 주었고 제 가족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대했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그를 무척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이런 남자는 놓치면 안 된다며 결혼을 재촉하시기까지 했죠. 저 역시 그의 진심 어린 사랑을 느꼈고 드디어 제가 꿈꿔왔던 진정한 사랑을 만났다고 확신했습니다. 결혼식은 모든 사람의 축복 속에서 치러졌어요. 그는 신부인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정말 사랑스러웠고 저 역시 행복의 절정을 느꼈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와서도 그 행복은 계속되었어요. 그는 집안일도 함께 해주었고 제 일에도 항상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부러워했고 저는 마침내 제 인생의 반쪽을 찾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혼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우연히 길에서 대학 동기인 민준이를 만났습니다. 민준이는 학창시절 제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적이 있어서 저에게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고 했던 친구였어요. 그는 지금 사립탐정 일을 하고 있다고 했는데 저를 보자마자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혹시 남편분이 김태윤 씨 맞아? 민준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보았어요. 제가 고개를 끄덕이자 그는 한참을 망설이더니 말했습니다. 좀 조심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지 않은 소문들이 있어. 저는 황당했어요. 제 남편을 그런 식으로 의심하다니요. 무슨 소리야? 태윤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단호히 말하며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후로 마음 한구석에 찜찜함이 생겼어요. 민준이는 농담할 성격이 아니었거든요. 며칠 동안 남편을 관찰해 봤지만 여전히 그는 완벽한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의심이 가시지 않아서 결국 민준이에게 연락했어요. 정확히 무슨 얘기인지 말해줘. 나는 알 권리가 있어. 민준이는 저를 조용한 카페로 불러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제 남편이 실제로는 전문적으로 여성들을 속여서 돈을 갈취하는 사기꾼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게다가 피해자들을 몰래 촬영해서 협박하기까지 한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증거가 있어? 제가 묻자 민준이는 몇 장의 사진과 자료들을 보여주었습니다. 다른 여성들과 찍은 사진들, 그리고 그 여성들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은 통장 내역들이었어요. 집에 돌아가서도 계속 그 이야기가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혹시 정말일까? 아니면 민준이가 잘못 알고 있는 걸까? 남편은 여전히 다정했지만 이제 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출장을 간다고 했던 날, 저는 집안 곳곳을 뒤져봤어요. 그리고 서재 책장 뒤에 숨겨진 작은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상상도 못할 것들이 들어있었어요. 여러 여성들의 개인정보가 적힌 노트, 각각의 여성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접근 방법, 그리고 결정적으로 저희 집 곳곳에 설치된 초소형 카메라들의 위치가 표시된 도면까지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의 모든 순간들이 거짓이었다는 것을, 제가 완전히 속아 넘어갔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사랑한다고 속삭이던 그 목소리, 저를 위해 눈물을 흘리던 그 모습, 모든 것이 연기였던 거예요. 더 끔찍한 것은 저희의 가장 사적인 순간들까지
모두 촬영되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이 돌아왔을 때 저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그를 맞이했어요. 출장 어땠어? 힘들었지?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저를 얼마나 우롱했는지, 저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여성들을 해쳤는지 생각하니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바로 민준이에게 연락했습니다. 도와줘. 그 사람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싶어. 민준이는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동안 그는 제 남편의 범죄 행각을 추적해왔던 것이었습니다. 피해자가 최소 15명은 되었고 피해 금액도 수십억 원에 달했어요. 저는 민준이와 함께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선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관찰하고 결정적인 증거들을 더 수집하기로 했어요. 동시에 다른 피해자들과도 연락을 취해서 함께 고발할 준비를 했습니다. 한 달 동안 저는 완벽한 연기를 했어요.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처럼 행동하면서 남편의 핸드폰과 노트북을 몰래 확인했습니다. 새로운 타깃으로 접근하고 있는 여성도 있었어요. 20대 후반의 회사원으로 이제 막 남편의 접근을 받기 시작한 상황이었죠. 저는 민준이를 통해 그 여성에게 경고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피해자들을 만나면서 저는 더욱 큰 분노를 느꼈어요. 그들 중에는 전 재산을 잃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분도 있었고 불법 촬영물 때문에 협박을 당해 고통받는 분도 있었습니다. 모두 저처럼 진정한 사랑을 꿈꿨던 순수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분들을 이용해서 돈을 갈취하고 인생을 망친 그 사람을 절대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복수의 날이 왔어요. 저는 남편에게 결혼 1주년을 앞두고 서프라이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했습니다. 당신을 위한 특별한 파티야. 정말 놀랄 거야. 남편은 기대에 차서 웃으며 당신이 준비한 거라면 뭐든 좋아라고 답했어요. 그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끝까지 거짓말을 하는군요. 고급 레스토랑을 통째로 빌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남편의 모든 피해자들을 초대했어요. 물론 그들이 누구인지 남편은 모르는 상황이었죠. 경찰에게도 미리 연락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출동하도록 준비해 두었습니다. 남편이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웃고 있었어요.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야? 그때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김태윤이라는 이 남자에게 피해를 입으신 분들이에요. 남편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그제서야 상황을 파악한 거죠. 저는 계속해서 말했어요. 이 사람은 전문적으로 여성들에게 접근해서 사랑한다고 속이고 돈을 갈취하며 불법 촬영까지 하는 범죄자입니다. 그리고 저 역시 그의 피해자 중 한 명이었어요. 레스토랑 안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피해자들은 하나둘씩 일어나서 자신의 피해 경험을 증언하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도망치려 했지만 그 순간 경찰이 들어와서 그를 체포했습니다. 김태윤, 사기와 성폭력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순간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해방감을 느꼈어요. 지난 몇 달 동안 억눌러왔던 모든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분노, 배신감, 그리고 동시에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까지요. 재판은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저희가 수집한 증거들과 피해자들의 증언 덕분에 남편은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저 역시 이혼 절차를 밟으며 제 재산을 모두 되찾았습니다. 다행히 결혼 전에 재산 분할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해 두었거든요.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저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또 다른 사람에게 속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저는 진정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타인의 사랑에 의존하지 않아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웠거든요. 지금은 혼자 살면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일들에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고 여행도 다니며 저만의 속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끔 민준이가 안부를 묻곤 하는데 그때마다 감사함을 느껴요. 그가 아니었다면 저는 평생 그 거짓말 속에서 살았을지도 모르니까요. 사랑에 대한 환상은 깨졌지만 대신 더 소중한 것을 얻었습니다. 바로 저 자신에 대한 믿음과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언젠가 다시 사랑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것에 제 인생 전부를 걸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게는 제 자신이라는 가장 확실한 동반자가 있으니까요. 그 끔찍한 배신의 경험이 오히려 저를 더 강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제 저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요.